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하반기와 지난달에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장됐다고 진단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베이지북을 통해 관할 지역 전체의 모든 산업에 걸쳐 고용 수준이 증가했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을 보면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에서 점진적 성장이 있었고 뉴욕 등 3개 연준은행 관할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의 성장이 각각 관측됐습니다. 각 지역 연방은행들이 전보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낙관적이 된 데는 지난 6월 실업률이 5.3%로 하락하고 올해 상반기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가량이 평균 약 21만 개를 유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며 석 달 만에 반등하는 등 제조업 지표도 개선 양상을 보인 것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연방하원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에 맞춰 오늘 제출한 성명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0에서 0.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이 5개월째 중단되고 있지만 보수 색채가 강한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서도 가처분 결정 번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맞서 연방 법무부가 제기했던 가처분 결정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시작했지만 법무부의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26개 주정부 측은 10일 시작된 항소심 첫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5월 연방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기각했던 보수 성향 판사 2명이 포함돼 있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 확인 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험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뉴욕, 뉴저지는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뉴욕 등 미 전국 10개 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출국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지문 정보를 채취하고 입국 당시 정보와 비교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는 어제부터 제한된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출국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JFK 공항과 뉴욕 리버티 공항 등에서는 올 가을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번 시험 가동을 통해서 효용성을 평가한 뒤 전면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 운영은 뉴욕과 뉴욕, LA,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으로 확대되며 오는 2016년 6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합법 체류 시한을 넘기고 있다가 나가는 불체자들을 추적해 재입국 시 포착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된 주원문 씨의 건강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억류 후 2번째이고 70일 만인데요. 주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제 평양 고려 호텔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 씨는 곧 석방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가족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5월 5일 CNN과의 인터뷰 이후 70일 만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출신인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NYU 측은 주 씨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 및 주미 한국 대사관과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주 씨가 본인의 기대대로 곧 풀려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붙여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북한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석방과 송환 요구에는 일체의 답변 없이 주 씨의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북한의 처사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뉴욕시 신분증을 신청하는 재향 군인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빌 드블라주어 뉴욕시장은 뉴욕시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이 신분증을 신청하면 맨해튼에 위치한 인트레피트 해양항공 우주박물관에 1년 회원권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스몰 비즈니스 창업 지원 서비스와 퀸즈 상공회의소 배치 프로그램 및 각종 할인 혜택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카드 겉면의 얼굴 사진 바로 아래에는 재향군인임을 알려주는 표식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퀸즈와 브롱스, 맨해튼에 위치한 재향군인 서비스 센터에서는 신분증 발급 센터를 운영하고 재향군인들의 신분증 발급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공급된 서민 아파트가 2만여 가구를 넘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인데요. 하지만 퀸즈 지역은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빌 드블라주어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브롱스 서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에서 15회계년도에 2325가구의 서민아파트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년 동안 6억 1,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8,500가구의 서민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된 11,825가구의 기존 서민아파트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보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164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23,300달러 이하의 극빈층에 공급됐고 38,8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1,901가구, 62,150달러 이하의 차상위층 가구에 14,116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퀸즈가 1,190가구로 가장 적었습니다. 브루클린에는 가장 많은 6,915가구가 공급됐고 맨해튼에 6,110가구, 브롱스에 4,981가구, 스테튼 아일랜드 1,229가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의 원리로 본다면 일종의 투자입니다. 졸업 후 물질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이의가 없을 텐데요. 등록금 대비 졸업생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스탠포드 대학이 꼽혔습니다. 타임지가 발행하는 경제 전문지 머니 매거진이 발표한 2015에서 16 가장 가치 있는 대학 순위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학위 취득까지 17만 8,731달러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졸업 후 평균 연봉은 6만 4,400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창업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소재 뱁슨 칼리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학은 1학년부터 모든 학생이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과 매사추세츠의 MIT가 공동 3위, 칼텍이 5위에 올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고 각종 교내 연구 활동을 펼칠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외 하버드 대학이 6위, 뉴욕주에서는 쿠퍼 유니온이 9위, 컬럼비아 대학이 28위, 코넬 대학과 콜게이트 대학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국의 4년제 대학 약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순위는 머니 매거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다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의 소수의 차별적 론 관행이 밝혀졌습니다. 혼다 자동차는 2천만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앞으로 이자율의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연방법무부와 소비자재정보호국은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 소수의 차별적인 자동차 론 관행으로 배상금 2,400만 달러와 소비자 재정 교육 프로그램 기금 100만 달러를 내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은 혼다 측이 자사 차량 구입 고객에게 자동차 론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금융법인입니다. 이들은 혼다 딜러들이 고객에게 임의로 추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크레딧에 관계없이 소수의 고객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흑인 고객은 융자금 상환 기간 동안 평균 $250를 더 지불하게 됐고 히스패닉 고객은 평균 $200, 아시아는 평균 $150를 더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혼다 측은 앞으로 딜러가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도 상환 기간이 6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25%, 60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1%포인트로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이나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이 주마다 타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조정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뉴저지주에서도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타운이 늘고 있습니다. 러더포드 타운 의회는 지난 13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의 최저 구매 연령을 기존의 19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뉴저지에서는 이번까지 총 9개 타운이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테너플라이 타운 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고 웨스트우드 등 버겐 카운티 내 다른 타운들도 유사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잉그로드부터 시작된 담배 구입 연령의 상향 조정은 현재 보고타와 이스트 러더포드, 갓필드, 하일랜드 파크, 프린스턴, 세어빌, 티넥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켄셋과 노스 러더포드 타운 등은 이러한 조치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주 의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처드 코디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흡연 관련 질병으로 연간 소비되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택 소유주의 집 앞 잔디가 죽거나 관리가 엉망이면 시에서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잔디 관리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잔디가 죽어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주법이 최종 발효됐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가뭄 상태를 4년째 이어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은 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거나 아예 제거해버리는가 하면 주택들은 물 사용 제한으로 잔디에 물 주는 데 인색해졌습니다. This really is not a good use of my money or water. We just don't have any water. 게다가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잔디가 시들어 색이 변해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법 AB1에 오늘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렌데일과 샌 버나디노, 글렌도라 등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들게 되면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제부터는 잔디에 물을 주지 않아 잔디가 시들어도 벌금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들의 물 사용량을 25% 가까이 제한시켰으며 이번 달 들어 주민들의 물 사용은 전년 대비 29% 줄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해변 15곳에 설치된 샤워 시설의 물 사용은 금지된 상황. 정부의 물 사용 제한에 대한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잔디가 시들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벼랑 끝 결정이 가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연비 등을 이유로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가주 대기정화국이 헌차를 친환경차로 바꿀 때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들도 앞다퉈 친환경차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차의 구입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대기정화국에서는 리플레스 유어 라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오염 요소가 많은 일반 자동차의 차주가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대기정화국에서 현금 상품권을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기정화국은 423만 달러의 예산을 준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주일 만에 200여 명의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가주 전 지역 대기정화국의 관할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53,663달러 이하의 저소득층부터 95,400달러 이하의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사시는 주거 지역, 그다음에 차종,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새로 구매하시는 차종에 따라서 2,500에서 9,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산된 지 8년 이하의 차를 사면 4,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9,500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수mon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많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꼼꼼히 화장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머리에 쓴 면사포를 매만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여성들이 주인공인 특별한 결혼식. 둘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는 사람들 앞에 나서 거리낌 없이 애정을 표현합니다. Will you marry me? I do. 두 여성은 반지를 나누어 끼고 혼인서약을 하며 친구와 동료들 앞에서 부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아직 동성 결혼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所以我们也想做这样一件事，不只是为了我们自己，也是让中国的同志群体能够受到更多的鼓舞。 과거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까지 분류했던 중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결혼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女人对女人的爱，这个搞不清楚，搞不清楚。 北京这么大的城市，它不可能，它与世界接轨嘛，它不可能就是说那么太传统，对吧？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까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모두 20여 개국.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하나도 없지만 몇 년 전부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부인이 성소수자들의 거리 행진에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구별과 가족의 질서를 중시하는 아시아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我不知道我怎么样能够忍受我的孩子未来也叫我双亲一双亲二，这是多么混乱的价值，对不对？ 유럽에서 시작돼 미국을 넘은 동성 결혼 합법화 바람이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논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체류 연장에 따른 속성 심사가 13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속성 심사의 신규 신청을 13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13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9일 변경된 새로운 양식의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들이 전국 주요 공항 가운데 비행기 연착률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5,351대의 비행기가 연착했습니다. 44% 연착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JFK 공항이 3,780대 42%로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어제 오후 2시 30분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보슨트 지역 풀턴 스트리트 1438번지에 위치한 빈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건물은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당시 건물 앞을 지나던 보행자 2명과 자전거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20여 개의 차량 딜러샵이 과대 허위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서 딜러샵 22곳을 운영하는 애틀랜틱 오토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과대 광고와 허위 판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애틀랜틱 오토그룹 소속의 딜러샵에는 3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으며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두세 차례 흐리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도 간간히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